이게 완전 양아치 장사꾼 아니야? 싶겠지만 사실 이건 큰 그림입니다. 오늘은 진나라의 통일 전쟁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기원전 11세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11세기 중엽, 중원을 통일한 고대 중국 왕조 주나라는 공신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제후로 삼아서 그 각각의 지역을 다 다스리게 하는 일명 봉건 제도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나라는 은나라를 몰아내고 맹주가 되긴 했지만 이게 학교로 치면 선생님보다는 약간 반장에 가까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후국들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너네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제후들의 힘이 점점 더 커지고 이 봉건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약육강식의 시대가 열리며 왕은 그냥 그대로 두고 실질적 패권을 갖기 위해 제후들끼리 싸우는 춘추 시대가 벌어지게 됩니다. 춘추 시대에는 5명의 패자, 즉 춘추 5패가 있었고 춘추 시대의 뒤를 잇는 전국 시대는 주나라의 봉건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왕의 칭호를 사용할 정도로 성장한 전국 칠웅이 패권을 다투던 혼란의 시기입니다. 전국 칠웅은 진, 초, 한, 위, 조, 제, 연나라를 일컫습니다. 춘추시대까지는 패권을 갖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었으면 이제 전국시대로 가면 아예 그냥 상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선멸전이 등장을 하면서 전투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 당시 중원에는 한위조가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들은 가장 앞선 문명을 보유한 선진국이자 강대국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국가가 이 한위조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특히나 이 초나라는 칠웅 중에 가장 먼저 왕의 칭호를 쓴 만큼 워낙 강대국이었고 진나라는 서쪽 변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변방에 위치했다는 게 나름의 장점이자 단점이 돼요. 하지만 오늘 주제는 춘추전국 시대가 아니라 진나라의 통일전쟁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시 진나라의 상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나라는 기원전 9세기의 제후국이 된 나라인데 당시 태자, 안국군의 아들 중 한 명인 영이는 조나라에서 볼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볼모 생활을 하던 영이인을 거상 여불위가 조나라에 갔다가 다 눈여겨보게 되고 그때부터 인질신세에 불과했던 영이인은 여불위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그가 바로 누구죠? 진나라 장영왕입니다. 아직 진시황 아니에요. 그리고 여불위는 영이인을 왕으로 만들고 진나라 재상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데 이때 여불위가 애첩 조이를 임신시킨 상태에서 영이인에게 시집을 보내 왕비가 되게 하였고 조이가 낳은 아이가 진시황제가 된다라고들 하지만 이게 신빙성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아무튼 장양왕은 3년 만에 급사를 하고 13살의 어린 아들 영정이 보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그가 바로 진시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황제라는 말이 없을 때니까 아직은 진왕정이었고 그는 약관인 20살 20살에 친정을 시작하자마자 새로운 토지제도, 인재수용 등 완전히 법치주의로 만들어서 군대 육성에 힘을 쓰며 부국강병책을 더욱더 강화하게 됩니다. 이 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요. 진의 병사는 전투에서의 공적에 따라 그에 걸맞는 상과 자귀를 받았다. 전투에서 공을 세우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왕족이라도 가차없이 처단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진나라 병사들은 전투에서 끝까지 적을 추적해서 선멸을 시도했고 적의 머리를 베는 수대로 진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국강병을 완성한 진왕정은 본격적으로 통일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진나라의 통일 전쟁 과정을 살펴보면 이른바 화북회랑, 즉 중원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한위조 세 나라를 먼저 쓸어버리겠다, 한 번에 쓸어버린다 라는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의 문제는 이 세 나라 남쪽 방향에 초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세 나라를 치고 있을 때 만약에 밑에서 초나라가 후방을 딱 공격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데다가 마침 또 초나라는 제나라랑 동맹관계에 있었습니다. 진나라 입장에서는 초나라를 치든 한위조를 치든 리스크가 꽤 크고 어딜 먼저 쳐야 할지가 좀 애매했던 거죠. 때문에 통일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진나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제나라와 초나라의 동맹을 먼저 깨놔야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사용했던 게 바로 이간질. 진나라는 초나라에 밀사를 보내서 은밀하게 한 가지를 제안을 해요. 야, 너네는 동맹관계인 제나라를 쳐서 먹어. 그러면 내가 그 사이에 한위조를 치고 우리가 중원을 반으로 갈라서 나눠 먹자. 근데 초나라 입장에서는 굳이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제나라를 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웠고, 새 나라를 치고 나서 진나라가 자기 나라를 공격을 안 할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없죠. 때문에 초나라는 진나라의 제안에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진나라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조건 하나를 추가합니다. 야, 너네가 제 나라 치면 우리가 땅을 반 나누는데 그 중에 우리 땅 600리를 떼줄게. 그러면 어때? 동맹 깨고 진나라 600리 완전 이득이죠. 초나라는 바로 제 나라를 칠 준비를 열심히 이제 뚝딱뚝딱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나라가 아무 이득 없이 이렇게 땅을 600리 뚝 하고 떼어줄까요? 아니죠. 초나라를 가만히 둘 생각도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다? 진나라는 제 나라에 또 밀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진제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초나라를 함께 공격하기로 합니다. 이거 완전 나쁜 놈입니다. 이 중원을 반으로 나눠 먹을 생각이 신이 난 초나라가 배후 공격을 못하도록 만든 뒤에 진앙정은 화북회랑을 본격적으로 도모하게 됩니다. 자, 맨 먼저 한나라로 진군해서 순식간에 멸망시켜버려요. 이때가 기원전 230년의 일입니다. 이어서 진나라와 조나라는 장평에서 전쟁을 벌였고, 조나라의 장군은 완전히 수성전으로 돌아서서 성만 지키는 전략을 펼치는데, 이게 사실 공성보다는 수성이 쉽거든요. 그러니까 진나라가 공성전이 힘들 것 같으니까 돈을 써서 조나라의 신하를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나라의 신하가 즈나 저놈 저거 하는 꼬라지 보세요. 장평에서 저거 장군이라는 놈이 맨날 저 성만 지키고 있는 꼬라지 보세요. 이러면서 입을 막 털어요. 그래서 지휘관을 교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왔느냐? 실전 경험이 없는 장수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나라가 어떻게 해요? 곧바로 그냥 확 하고 가면은 이게 티가 나겠죠. 이렇게 뻐꾸기를 쓰면은 티가 나요. 그러니까 한 번에 확 들어가지 않고 살짝씩 져줍니다. 일부러 조나라에 막 패배하는 거야. 어이구 성에서 밀고 들어오니까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져주는 거야. 조나라가 또 실전 경험이 없는 장수가 막 신이 나가지고 막 가는 거거든요. 오케이, 내가 이거 진나라 아주 쓸어버릴 거야 이러면서 막 들어가거든. 이 진나라가 매복을 하고 있다가 조나라 군대가 쫙 하고 매복 지점까지 들어오니까 바로 조나라 군대를 격파시켰고, 한나라 멸망 2년 뒤인 기원전 228년에 조나라도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이 장평대전인데요. 조나라의 몰락과 동시에 진나라가 통일전쟁의 승기를 잡게 된 전투이기 때문에 다음 컨텐츠에서 이 장평대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윽고 다시 3년 뒤인 기원전 225년 위나라마저 진나라에 먹히면서 중원의 노른자위는 모두 진나라 차지가 되어버립니다. 자, 다음 타겟이 어디입니까? 다음 타겟 연나라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다 칠 때까지도 초나라는 강했고, 우리가 지금 세계를 한가운데 노른자 땅을 다 먹었잖아. 이참에 그냥 초나라까지 다 쳐버리자 라면서 전쟁을 시도합니다. 진앙정은 초나라를 칠 장수를 고르면서, 자, 너네 한 명씩 얘기해봐. 초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각각 몇만의 군사가 필요하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노장이었던 왕전이라는 사람이 저는 60만 대군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옆에 있었던 젊은 장군 이신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3배는 더 가져가려고 이빨 터시는 것 같은데 저는 20만이면 초나라 그냥 박살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앙정이 이렇게 얘기하죠. 좋다. 너 가라. 20만 줄 테니까 초나라 한번 치고 와봐. 너 잘하면 너 땅이나 똑 한번 떼줄게. 그래서 진앙정은 젊은 장군 이신을 보냅니다. 이신은 이제 호기롭게 20만 병력을 딱 끌고 초나라로 향했던 거죠. 근데 요때 초나라 사령관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초한지의 영웅 항우의 할아버지인 항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항씨 집안이 대대로 초나라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아오던 장군 집안이었고,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맞게 된 초나라 백성들은 항현을 주축으로 진나라 침략군에 거세게 대항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20만 대고 끌고 온 게 누구예요? 이제 막 삐약삐약하고 있던 이신이잖아요. 근데 이 이신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장군 핏줄 항현이랑 싸우려니까 이게 생각보다 만만하지도 않고 백성들 반발도 너무 거세니까 전투가 점점점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신이 이게 아닌데? 라면서 당황했고 전쟁에서 침착함을 잃는 것은 곧 전쟁의 패배로 이어지게 되죠.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를 하고 망신을 당하고 돌아온 이신은 직접 얼굴 보고 전하, 제가 패했지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편지로 써요. 전하, 죄송한데 항현이라는 사람이 너무 셌어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이신이 편지로 패전을 알렸고 이를 받아본 진왕정이 안 되겠다. 이거는 이신을 보낼 게 아니었다. 곧바로 왕전한테 다시 60만 대군을 주면서 출정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 60만은 거의 진나라 병력의 전부였어요. 자, 근데 이때 왕전이 이상한 부탁을 하나 합니다. 바로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아주 넓은 땅과 영지를 내려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진왕정이 초나라 없애면 초나라 땅 이거 남은 거 좀 줄게 대답을 했어. 근데 왕전이 출정하기 직전까지도 끊임없이 전답을 계속 요구합니다. 아침에 가가지고 전하 기체음악 강령하셨습니까? 저 땅은 주시는 거죠? 이러고 또 점심 먹으면서 전하 좋은 오후입니다. 그래서 저 땅은 주시는 거죠? 이러고 또 저녁에 가가지고 전하 안녕히 주무십시오. 근데 저 땅은 주시는 거죠? 계속 그러는 거야. 끊임없이 계속 그래요. 그래서 진왕정이 결국 땅 문서까지 내어줍니다. 그래서 아예 확답을 해줘. 그래, 야, 땅 문서 가지고 초나라 빨리 치고 와. 근데 이 왕전이 전쟁터에 나가서까지도 제가 전쟁터에 나와서 보니까 상황이 만만치 않네요. 이 정도 크기의 군대를 없애려면은 제가 어디 땅이랑 어디 저택을 더 가져야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편지를 쓰면서까지 전답을 요구합니다. 이게 너무 땅에 집착하는 거 아닌가? 이게 완전 양아치 장사꾼 아니야? 싶겠지만 사실 이건 왕전의 큰 그림입니다. 전답과 영지에 미쳐버린 것 같은 장군을 보다 못해 부하장수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욕심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땅에 미치신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러세요? 라고 힐난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전이 이렇게 대답해요. 자신이 지금 진나라 병력을 전부 다 끌고 왔으니까 왕이 이것에 대해 불안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겨봐야 나라를 뒤엎거나 명예를 얻고 싶은 큰 뜻도 없고 관직도 필요 없는 그냥 땅만 주면 충분히 부릴 수 있는 장수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수십만을 이끌고 대승을 거두어서 통일의 기반을 닦게 되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장군은 어느 정도 집권자의 정적이 될 수도 있고 이미 수십만 병력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창끝을 조금만 돌리면 반역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집권자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나중에 공적을 세우더라도 참수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처세술이 대단한 왕전 역시 항현과 마주하게 되었고 초나라는 저번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사기가 막 하늘을 찔러요. 우리는 진나라 20만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 근데 이번에 진나라군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 항현이 왕전이 쉽게 흔들리지 않을 만한 인물임을 깨닫고 동쪽으로 후퇴를 해서 진나라의 보급선을 점점점 늘리는 거야. 그래서 점점 보급선이 늘어지면 군량의 수송이 좀 힘들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군량 보급이 힘들도록. 근데 초나라가 한 번에 막 달려서 30리를 후퇴를 하건 미친 듯이 달려서 100리를 후퇴를 하건 진나라가 쫓아가지를 않아요. 그냥 느긋하게 자기 속도에 맞춰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항현이 아무리 도망쳐도 진나라는 저 속도로밖에 안 오네? 쫓아오지 않네? 빡세게 오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놓게 됩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 절묘하게 왕전이 초나라를 빡 하고 기습을 했고 단 한 번의 전투에서 초나라는 박살나게 됩니다. 자, 항현 역시 이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죠. 그래서 왕전은 전국시대 가장 뛰어난 무장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를 받으며 왕전과 그의 아들 왕분도 매우 뛰어나서 이 부자가 멸망시킨 나라만 해도 연나라, 조나라, 초나라, 위나라, 제나라 5개의 국이며 성만 해도 수백 개의 성에 달합니다. 자, 그렇게 기원전 223년 위나라가 멸망한 지 불과 2년 만에 사람들이 나라를 통일할 거라고 믿었던 초나라 역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연나라랑 제나라 정도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운데 제일 강했던 강대국 노른자위 새 땅도 뭐 진짜 순식간에 없어졌죠. 사람들이 통일할 거라고 믿었던 초나라도 없어졌죠. 그러니까 도저히 진나라에 비벼볼 만한 수준이 아닌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나라의 태자 단이라는 사람이 진왕정을 암살하기로 합니다. 형가라는 손꼽히는 검객을 시켜서 진왕정을 죽이려고 했는데 당연히 실패했고, 이 암살미수 사건으로 분노한 진왕정은 대군을 보내서 연나라를 아예 박살을 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연나라 왕이 내 아들이 사고를 쳐도 크게 쳤구나 라고 생각해서 태자 단을 처형해서 목을 진왕에게 바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이미 자비를 베풀 생각이 전혀 없었던 진왕은 도망치던 연나라 왕을 붙잡았고, 그렇게 기원전 222년 연나라 역시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 남았죠? 마지막으로 남은 이간질의 희생양 제나라 남았죠? 제나라는 이거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도 험한 꼴을 당하겠다 싶어서 이제 아예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호다닥 달려가서 저희는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 진제 동맹 크로스! 진나라에 스스로 무릎을 꿇습니다. 진왕정은 22세에 통일전쟁을 시작해서 다른 육국을 상대로 불과 17년 만에 대륙 통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업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 39살이었어요. 그는 중국을 통일시키고 역사상 최초로 스스로 황제로 칭하고 진시 황제가 됩니다. 진시황은 통일 이후 하나의 나라가 된 진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언어를 통일했으며 화폐 통일, 도량형 통일 등 국가 시스템 표준화에 힘쓰고 운하와 만리장성을 쌓아서 토목공사까지 완성시키는 엄청난 업적을 가진 황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진시황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불로불사, 만리장성, 병마용, 폭군, 법가사상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진시황에 대한 이미지는 왜 이렇게 처참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까르르! 다음 시간에. 오늘은 통일전쟁 끝났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시작부터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진나라의 통일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